노후 고민 상담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노후 준비라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보험, 바늘과 실 같은 존재인데요.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계속 해봅니다. 성선아 기자는 보장성 보험을 잘 들어놔야겠다. 라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게 됐나요? 저요? 제가 결혼을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위기감이 들 때부터 제가 보험을 챙겼어요. 아니, 진짜 그럼 위기가 다가옵니까? 그럼요. 늙는 것도 있는데 혼자 늙고 아프기까지 하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래요. 우리 PD님은 빨리 하라고 소문을 올렸습니다. 자, 가볼게요. 서러운 성선화의 이야기는 빨리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신 사연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해서 박준영의 노후통장 안녕하십니까에 글을 남깁니다.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가 안 되잖아요. 근로자에 한해서만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는 사장님을 만났는데 개인 사업자도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는 사장님이시고 접니다. 아이쿠 오랜만이야 갈 사장. 잘 지내셨어요? 얘기 듣기로는 장사도 잘 돼서 부가가치세도 많이 내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좋으시겠어요? 좋기는요. 이놈의 세금 때문에 세금 안 내려고 어찌나 머리를 굴리는지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럼 세금 안 내는 방법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다 알잖아요. 세금 안 내는 방법. 하하하. 대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행 저축도 비과세로 들고 보험도 소득 종대가 되니까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 세금을 피하고 있어요. 뭔 소리예요? 보장성 보험은 직장인들만 혜택을 받는다 그러던데. 아닌데 난 받았는데. 뭐예요? 세무서에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구만. 이 집을 신고해야겠어. 세무서에 전화를 했더니 어디다가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그냥 끊었습니다. 얼마 전에 노후통장 안녕하십니까 봤더니 세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던데 보장성 보험 세금 혜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같은 개인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속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해주셨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고경희 세무사님이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진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일단 보장성 보험 지금 소득공제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세액공제로 바뀌었고요. 소득공제, 보험료,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 대상, 세액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인 거주자에 한해서만 가능한데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이거를 아직 구분이 안 되시니까 그냥 내가 보험 가입하면 그동안 소득공제 받아왔다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질병이나 상해, 사망과 같은 거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보험이고 만기 환급금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나 해지 때 환급금이 더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받지 않는 건데 아마 지금 그 소득공제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저축성 보험에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에 그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나 개인 사업자나 다 똑같이 400만 원 한도로 해서 13.2% 세액공제 혜택을 이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이랑 헷갈리셔서 본인이 공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는 사장님이 틀린 거네요? 아마 그렇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은 개인 사업자는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사실 근데 개인들도요 보장성 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개인 사업자가 그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을 가입한 단체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는 가능하세요.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그게 이제 사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경비 처리는 가능하신데 본인이 사업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가 없어요. 박상정님 그러면 그 개인 사업자들은 어떻게 좀 보장성 보험을 들어야 될지. 자, 이거 이제 제가 리얼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20만 원짜리 환급형, 5년짜리 환급형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험을 제가 만나서 실제 상담을 해서 보니까요,
건물 화재 보험이 3천만 원 잡혀 있었고, 그리고 건물의 그 화재에 대한 배상 책임이 아예 없었습니다. 자, 20만 원짜리 5년 뒤에 환급형이 90% 환급률이 있었습니다. 즉, 낸 돈의 90%는 돌려준다는 건데, 실제로 화재 보험을 돈을 돌려받으려고 가입하는 게 아니겠죠. 예. 보장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보장에서 어긋나 있는 거죠. 세 가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 가액 1억을 3천만 원 잡았죠. 자,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건물에 화재가 나도 1억 정도의 손해가 발생을 해도 1억을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3천만 원만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자, 1억 정도의 3천만 원을 잡았다. 불이 만약에 3천만 원 났다 그러면 그 3천만 원 한도까지 보상해 주는 게 아닙니다. 1억에 3천만 원이니까 거의 30%인 거죠? 예. 그럼 3천만 원의 30%면 얼마죠? 900만 원입니다. 이걸 분손이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문제가 되고요. 예.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시설 집기. 요건 보통 뭐 잡습니다. 한 3천에서 5천, 1억 정도 잡으면 괜찮은데 요게 중요합니다. 화재 배상. 요 화재 배상 책임이 그분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 화재 배상 책임을 보통 3억 정도는 가져가십시오.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쪽에서 화재를 어떻게 그렇죠. 냈을 내가 때. 만약에 내 가게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분이 실제로 아까 제가 국수 가게 하셨던 분이 가게에서 불이 났었는데 위에 골프 연습장에까지 연결돼서 불이 났었거든요. 예. 결국에는 어디서 불이 났었는가가 법원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이 국수 가게에서 불이 났던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화재 보험이 없었다, 화재 배상 책임이 없었다면 전체적인 그 시설 배상 책임에 위에 있는 골프장까지 총 3억 원을 물어줘야 되는 아이고. 상황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그 보험, 20만 원짜리 환급형 보험에는 이 화재 배상 책임이 아예 없었던 거죠. 정말로 꼭 기억하셔야 될 걸 말씀드리면 환급형 보험 들지 마시고요. 1년에 자동차 보험처럼 없어지는 거로 한 30만 원 정도나 40만 원,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식당은 요 정도 내는 거 아까워 생각하지 말고 순수 보장형에 집중하시되 건물하고 그리고 시설 배상 책임하고 시설하고 마지막 화재 배상 책임을 최소 3억까지는 넉넉하게 두셔서 보험을 완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보험 가입하면서 환급을 받으면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없어지는 게. 그렇죠. 환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보험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게 좀 양이 좀 적다 뭐 이런 의미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설계사 분들이 나중에 이제 돈 돌려받는다. 자영업하는 분들은 적금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그냥 적금한다 생각하고 넣어라. 화재보험을 가입했었지만 환급률이 좋은 맞아요.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 보장성에 취약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영업 하신 분들 보험료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짜리 월납형으로 5년 만기 10년짜리 가입하지 말고요. 자동차 보험처럼 한 번 내는 보험으로 저렴하게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경록 소장님, 네. 그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개인 사업자가 보장성 보험을 들고 싶다. 뭐 어떤 얘기를 해주실래요? 방금은 이제 사업장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업장의 보장성인데 이제 자기 개인의 질병이나 이런 쪽에 이제 보장 관련해서 개인 사업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근로자에 비해서 소득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냐면은 자기가 한 1, 2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앞으로도 계속 많이 벌겠다 해서 맞아요. 보험을 많이 넣어 놓습니다. 그러다가 소득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은 장사가 잘 안 되고. 보험료를 못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기가 몇 년 잘 됐을 때 그때 막 이거 좋다 하고 막 들지 마시고 평균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사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보험을 들었는데도 소득이 뚝 떨어졌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험이 실효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감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보험의 보장 기간을 줄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실효를 시키시지 말고 그 동안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이런 이제 감액 보장 기간 축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려운 기간을 지내시고 다시 사업이 잘 되실 때 그때 이제 또 돈을 넣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말씀하신 듯이 실효가요. 제가 일반인들이 그냥 보험 넣고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면은 통장 잔고가 없어서 실효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박상정 의원님. 네, 소장님 말씀 잘해 주셨고요. 특히 자영업자들은 소득의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하시면 좋겠는데, 자, 많은 분들이 갱신형으로 안보험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비갱신형이 좋을까요? 그거는 뭘 논란에서 자꾸만 갱신하냐. 자, 갱신형과 비갱신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던 거,
누가 광고하시죠? 내던 보험료 그대로.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게 좋지만 내던 보험료 그대로가 비갱신형. 네, 비갱신형 그대로 가는 거지만 이것만 해도 보험료가 꽤 비싼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갱신형이 좋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내면서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게 좋은데 이거로 보험료를 너무 크게 내지 마시고 한 2천만 원 돈 정도면 보통 한 3만 원 돈, 4만 원 돈이면 되시니까요. 나머지 암에 대한 진단금이 필요한다 하더라도 이때는 갱신형으로 좀 보완을 해주십시오. 모든 걸 다 비갱신형으로 비싸게 가입하지 말고 비갱신형에다가 갱신형을 좀 보완한 형태로 간다면은 한 10년마다 보험료가 조금씩 올라간다 하더라도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좀 유리한 보험 가입에 보험 가입하실 때 지금 갱신형, 비갱신형 말씀해 주셨는데 가입할 때 꼭 체크해 봐야 될 항목이에요. 갱신형인지 내 보험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또 하나 또 확인을 해야 될 게 내 보험이 언제까지인지. 저도 몰랐는데 종신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정말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 보험금이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나머지 하나는 80세였고. 근데 80세에 돈 내신 걸로 환급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사라지는 거죠. 80세에 네, 보장이.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까지 내가 이 보험금을 내야 되는지도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비싼 암보험은 가정경제암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송선아 기자님처럼 보험료, 암보험이 종신입니다. 종신 암보험으로 보험료가 8만 원인데 이 방송을 듣는 자영업자분들이나 보험료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신다면 암보험이 종신까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자, 여유가 된다면 낼 수 있겠지만 송선아 기자님 거 제가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100세 넘어서 종신까지 암보험이 8만 원입니다. 이 보험을 줄여서 3만 원만 가입하고 차라리 5만 원을 저축하면 80세가 됐을 때 돈이 8천만 원이 준비가 됩니다. 차라리 그게 낫죠. 네. 어차피 보장이 3천만 원 된다 해도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무조건 종신으로 암보험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보험료를 줄여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 그럼 암보험을 좀 바꿀까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시작. 저 그럼 암보험을 좀 바꿀까요? 암.